이 나라가 과거와 같은 폐행에 또는 민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희망 넘치고 성장 발전하는 나라로 가자라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중요한 의제이긴 하죠. 부동산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MBC 특수화라고 합니다. 후보님 오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랑 만나시는 분위기나 일정 자체가 좀 비슷한데요. 김문수 후보도 오전에 이제 대한노인을 간담회 있었고 청년 공약 발표하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세대 통합 공약이 김문수 후보랑 가장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분 공약을 아직 자세히 못 봐서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연합뉴스 TV 윤소리입니다. 지비현 판사가 적대 의혹 부인하고 뒷조사나 이런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이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상황이나 발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그 내용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그 문제는 당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잘 처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데일리한 임찬영 기자입니다. 중국이 K-팝이나 K-푸드 이런 것들을 표절을 한다든지 아예 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 소송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좀 후보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문화 당국에서 중국의 좀 이런 표절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향후에 집권하시게 될 경우 중국과 문화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 어느 나라든 우리 저작권을 침해하면 침해하는 데 따라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겠죠. 꼭 중국이라고 특별히 문제를 삼거나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이 아니라 지금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평상시에 항상 제기되었던 문제들. 평상시에? 네. 예를 들어 크리스탈 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애초에 우리나라 노래인데 중국 노래가 중국에서만 그러더라고 말입니까? 중국이 유독 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니까 어제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 개정 관련해서 이 법안으로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할 일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차별금지법 개정에 앞서서 당장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몇 년간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후보님 그러면 말씀하셨던 사회적 합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지금은 민생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경제를 다시 회복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가장 급합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지나치게 심하고 또 그 갈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거나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극단적 대립으로 치달아서 서로 상대를 절멸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사회 통합이라고 보여집니다. 긴급한 언제나 일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두고 또 가치지향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당장의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동하셔야 돼서 여기까지. 하세요. 대량의 성적을 결정하셨는데 그러면 2013년에 실제
이미 판결난 과거의 것은 판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됐을 것이고 지금 윤석열은 명백한 내란 세력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그렇고 그게 뭐 판결을 보지 않더라도 온 국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법률상 규정이 돼 있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헌법, 국가 법질서, 그러니까 국회의 권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군대를 불법적으로 투입해서 국회에 무력을 행사했죠. 또 국민들의 기본권을 아무 이유 없이 박탈했죠. 그리고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죠. 계엄 선포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뭐 삼척동자가 판단을 해도 명백한 내란 행위죠. 더 문제는 지금 이 내란 세력의 주범들이 아직도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국가 각 기관에 숨어서 여전히 국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2차, 3차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가장 최고위 규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확고하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이고 국민주권, 주권재민을 실현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민생도 회복하고 또 경제도 회복하고 또 모두가 기회와 성과를 함께 누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민주국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1의 과제, 내란 극복, 여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도 하지 않고 여전히 내란 세력을 옹호, 비호하면서 이 선거에 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